수업 시작하시네. 그러면 우리가 의식이라고 할 때 의식이 바로 시간을 세워서 보는, 시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시간은 수직으로 주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이렇게 할 때 수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워서 본다는 얘기는 수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의식할 때도 이렇게 말씀원변에 요 입일이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공간처럼 이렇게 널널하게 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은 한 외줄기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수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공간은 이 사람이 여기 차지하면 이 사람이 여기 차지하면 이게 옆으로 퍼지지만 시간은 수직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끼어들고 뭐 할 것은 없니. 그건 자기가 자기 것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러한 상태를 요건 창으로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세워서 말하고 보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다는 얘기다. 이게 알식자를 지식할 때도 이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깨닫는 것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기본으로. 그리고 그러한 개념인데 지금 약간 변화가 되기는 했지만 역시 똑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이제 환자가 쓰러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건 우리는 의식을 모른다고 그러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때도 의식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때의 의식은 넓은 의미나 더 말을 확대된 의미지.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노망이 들려서 노망이 들린 상태도 의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의식의 가장 접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망 들으면 시간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금방 밥을 먹고도 밥 달라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옛날에 아는 거는 기억이 잘 되지만 금방 본 거는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말이 말하자면 시간하고 관련이 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뜻이라고 할 때 의지에 우리 의식을 의지라고 하는 말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이제. 이건 똑같이 뜻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시간의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그 힘을 말하는데 의식을 말하는데 그때 지는 이제 의지할 때 이렇게 쓰는데 지자는 이것도 시간의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비사자인데 요거는 10을 1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선비다. 10을 1보다 작게 그려놓은 글자를 흡토자다. 이것도 얘기를 한 내용이죠. 안 잊어버렸다면 이제 왜 또 얘기하나 이렇다고 잊어버리신 분은 그야말로 의식의 문제가 좀 있는 사람 새롭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현실적인 공간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가 하나거든요. 그게 공간의 의미가 있어요. 땅이라는 의미가 있고, 물론 하늘천 할 때 한일자는 하늘도 되고 하늘이 오죠. 하늘이. 그래서 한일자는 하나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는 하늘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큰 것, 그것을 하나이면서 큰 거, 하늘천자가 큰 하나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일한 뜻이고, 유일하고 절대적인 큰 것이 하늘천자인데, 그 하늘이라고 여기서 이제 일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이 공간에서 생겨나서 첫 단계를 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로 한일자에다가 세로로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제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세계 또는 시간의식, 수직적인 시간의식, 하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그래서 완성수를 의미하는 10이 정신세계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건 물질적 세계에서 공간적 세계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완성되어지는 세계를 10으로 오기 때문에 10이 바로 정신세계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비유하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열이라고 할 때도 열이랑 또 열매, 여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건 완성수이기 때문에 열 안에는 정신세계가 다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시간이 다 축적되어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열매라고 할 때 열매는 열을 상징하는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서 전체 시간을 응축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시 씨가 되거든요. 열매가 다시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떨어지는, 지상에 떨어진 모양이 흙이다 이거예요. 지상에, 이건 공간에, 지상에 열매가 씨로 떨어진, 씨가 떨어진 곳이 이제 흙이다. 그러면 열매는 미래의 어떤 목표가 되기도 하고요. 정신적 세계요, 정신적 세계 완성까지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지도, 땅의 공간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 세계를 더욱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비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선비의 마음이 바로 뜻이에요. 선비의 마음. 그래서 이 뜻지자에다가 선비사자를 쓰면 뭐라고 써요? 이거를 지사. 지사라고 그러죠. 뜻 있는 선비. 그러니까 뜻 있는 선비는 개인적인 어떤 그 사리사욕을 이런 걸 떠나서 공익과 질서와 나라와 또 대의를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자도 시간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중시하는, 말하자면 열을 중시하는 사람의 마음으로서 열을 중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선비의 마음이나
여기다가 마음심자를 안 하고 뭐 입구자를 하면은 선비의 입이다. 그것은 기란.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좋은 얘기만. 거짓말하고 뭐 뻔히 했으면서도 한 것이 드러나 있으면 증거대라. 증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선비입이 아니에요. 기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자, 이것도 선비의 입이 길이냐. 이러한 이제 그 글자를 통해서 볼 때, 요 아래 하늘과 땅 사이에 열의 세계, 정신적 세계, 완성의 세계, 훌륭한 뜻의 세계를 구현하는 그러한 정치를 왕조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왕정이라고 하면은 왕이 독재를 하거나 뭐라 하거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제도적인 점에서는 무슨 왕 하면 그건 봉건 국가의 지도자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원래는 동양에서의 원래 정치에서의 바르게 인도하는 데 있어서의 그 정치에서의 왕도 정치는 맹자가 주장을 했는데, 수도 없이 주장을 했어요. 많이 주장을. 그 왕도는 바로 바르게 가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요것을 갖다 여기다가 옮겨놓은 것이, 요거로 옮겨놓은 것이 바를 정자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원래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맞는 글자는 뭐냐면 한일자에다가 그칠지자를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과거의 해석이에요. 이게 맞는다고 봐야죠. 근데 그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도달해서 머무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일자는 바로 위에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 하늘의 그 뜻에 머무르는 거. 하늘의 뜻이 누구에게는 비를 더 많이 주고 곡식을 더 풍년들게 하고 이런 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은 뭐예요? 공평하니까. 하늘의 뜻대로 그 하늘의 뜻에 머무르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칠지자는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에 머무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근데 그 다음 그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이건 제 설명이에요. 이게 맞아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정치는 말하자면 힘으로 보고 이게 권력에 집중하기 쉬우니까 이거 분산해야 된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면 가장 이상적인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정치의 목표는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냥 뭐 국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거다든지 국민과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러한 거지, 정치는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동향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말한다면 논어에서도 정자는 정야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필야 정명훈저 이런 말이 나와요.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 공자님한테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꼭이야. 강조하기 위해서 야자를 넣고 앞에다 내서는 꼭이야. 정명을 하는 것. 이다. 이런 얘기.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 정명.
이게 정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름값을 이름대로 하는 거예요. 저 정명에 대해서는 또 뒤에 나옵니다만 논어에 군군 신신 부부자자, 군은 군, 신은 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군은 군다움답게 군의 일을 해야 되고, 신은 신의 일을 하고 신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하고, 그게 정명이에요. 이것도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 그 정명이라고 할 때 정이 바로 이 정치의 정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길은 바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자 하나 설명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덕자를 설명합니다. 여기 정자 설명에 서구 정치 이론만을 생각하냐 하다 보니까 사회가 이제 변동을 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사회가 변동을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언론이에요, 언론. 언론의 그 권력은 누가 저거 하기가 힘들어요.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국민들이 의사를 저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잘못 오도해버리면 그게 참으로 전부 믿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이 무슨 거짓말하면 저 거짓말 아닌가로 그냥 참말로 믿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져요. 그게 언론권 3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론까지 하면 4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어떤 그 규제가 사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현대 정치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만이 아니라 언론 문제가 이제 상당히 그 오도하려면 굉장히 크게 오도가 된다 이런 입법, 사법, 행정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족을 붙여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라서 생각난 게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덕자를 말씀을 드리고요. 덕자는 큰 덕자죠. 이건 이제 두인변에다가 이 글자를 합친 글자인데, 요건 뭐 두인변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두 사람 관계는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만 혼자 있으면 가만히 생각하고 할 수도 있고, 혼자 일할 수도 있고, 혼자 행동할 수 있지만,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건 하나의 행동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일 행자가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할 행자예요. 단일 행자. 그러니까 두 사람 인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실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그럼 무슨 글자일까? 요것도 풀어보면 두 개 합친 거예요. 고들직자하고 마음심자하고 합친 거예요. 요 글자만 요것만으로도 고들직자 밑에다가 마음심자도 무슨 자인지 아세요 혹시? 그게 이 큰 덕자랑 같은 글자예요. 그것만 가져오도 큰 덕자예요.
그 옛날에 국무총리 하던 우리 남가성 가졌던 그 도구 남도구 씨의 덕자가 요 인변이 없는 요 직심이라고 하는 글자로 덕우씨 그 이름자가 똑같아요. 그 획수를 가지고 이제 이자로 했겠죠. 이덕자가 아니고. 직심이 바로 직심이 덕이에요. 마음 역시 마음하고 관련된 마음이 고든 마음을 가진 정직한 마음을 가진 것이 그게 덕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직한 마음. 그 사람 덕분이다. 덕분이라 할 때 그 덕을 나누어 갖는다는 뜻에서 그 나눌 분자 써서 덕분이 당신 덕분에 그런 말을 쓰는데 그 덕을 나눈다는 그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을 서로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 정직한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의 덕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덕성. 그 덕성은 바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글자는 요것만 가지고도 큰 덕자인데 그것을 실천한다는 강조 두인변을 넣어서 두인변입니다. 두인변을 넣어서 강조하여 큰 덕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바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 덕자가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길도 짜고 이 덕자하고 쓰면 어떻게 돼요? 도덕 아닙니까? 도덕. 도덕이란 말은 여기다가 길도자를 앞에 붙여. 이 길도자가요. 그러니까 그 길로 바른 자세로 가는 행동. 요거는 행동이고 이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길이라고 하는 길은 가야 길이죠. 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도고, 그 길을 인도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도로 약도를 그려놓은 것처럼 그것이 도고, 약도를 그려놓은 것처럼 그 직접 거기에 약도대로 내가 가는 것이 덕이에요. 그래서 도덕이라는 말은 그렇게 합쳐져서 쓰여지는 글자다. 그러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른 것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덕으로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써 있자는 덕으로 실천하는 것으로서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것인데 비유하건대 비자는 비유할 비자입니다. 비유하건대 뭐뭐 같으다. 아래 북신 그러니까 같으렸다는 여기 북신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저 전체에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북신이 그러니까 북신은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이 그곳에 머무르거든 그 제자리에 있거든 이 중성이 공지라. 모든 별들이 중성은 뭐냐면 무리의 별들이 묻별들이 뭐예요? 공지. 여기서 공지라는 한 가지 공자를 썼지만 주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로 이렇게 손을 한 가지로 모은다는 의미가 있어요. 꼬질공 한 가지 공에다가 손 숫자를 하면 꼬질공자가 됩니다. 그렇게 집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함께 손을 모은다 이런 뜻이니까 함께 이 공자도요.
뭐 공짜도 10에서 하나, 2개가 모여 그것을 이렇게 둘이 함께 바치고 있는 거예요. 10에서 하나까지. 이것도 시간에 10에서 하나까지, 10에서 하나까지. 이거 10에서 하나까지는 이게 20인데 이게 얼마냐면 21이에요, 사실은. 21. 21을 함께 이렇게 떠받들는 같이 둘이 이런 받침대에 받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짜예요. 이것도 설명 안 하면 시간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 그 한 가지 공짜인데 여기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마음 심자를 하면 뭐라고? 마음이 똑같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낮춰야 상대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손할 공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같으려면 자기가 낮춰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법에 우리는 절을 하잖아요. 이게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비굴한 뭐 굴복하고 항복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데 천만의 말씀. 자기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이게. 상대를 높이는 것이 인사인데 상대를 올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올려?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서 경의를 표하는 게 인사예요. 그래서 구부리는 거예요. 인사법 잘 아시잖아요. 왜? 요즘 뭐 돌아다니는 인사법. 나 무기 안 가졌어 하는 것이 악수고. 그 서양계 역시 그것도 역시 전쟁 문화죠. 격리하는 것도 나 빈손이다. 권총 서구 활개에서 권총 뺄지 모르 그 손 내미는 것도 이게 사실은 빈손이다라고 하는 무기 안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래요. 근데 동양은 읍을 하고 아까 이제 공수 이게 공짜 공수하고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유치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배꼽 인사 배꼽에다 손 올리면 한다 해서 배꼽 인사를 통하는데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배꼽 인사가 뭐야? 그 인사법이 다 달라요. 생각이 벌써 손을 흔드는 것도 역시 빈손이다. 그 동양 사람들은 손 흔들었다 하면 저는 불경하죠. 그만큼 차원이 달라요. 동서문화가. 우리의 좋은 문화를 왜 넣어버리고 우리의 좋은 문화를 좀 가르쳐 주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건 버려버리고 서양 건 다 좋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받아요. 정치도 그래요. 정치. 제도는 그 사람들 제도를 받아들이지만 정치의 기본은 권력 투쟁이 아니잖아요. 정치를 하려는 것은 국민들을 바른 길로 잘 살게 하기 위한 거지. 바르게 살게 하자는 거지. 바르게 살려니까 도둑질 안 하려니까 경제도 발전을 시켜야 되고. 목표는 경제는 아니에요. 동양 정치는. 목표는 바르게 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면 남의 거 훔치지 않으려니까 경세재민을 해야 돼. 경세재민의 준말이 경제잖아요. 경세재민의 이코노믹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경제 하면은 뭔 뜻인가를 그 어원을 모르니까 그게 경세재민의 준말이에요. 세상을 경륜하고 백성을 구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물에 빠질 그 제자는 건널 제자거든요. 여기에 오늘 아까 진도 나갈는지 모르는데 이론이 폐지 그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아니에요? 어원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마디 말하면, 일원이 폐지하면 이런 얘기인데, 일원이 폐지라는 말도 이제 이게 한자여서 온 거니까, 쓰지 말자, 이제 해가지고 그런지, 뭐, 하여튼, 은연중에 그런 건지 별로 안 쓰지만, 일원이 폐지라는 말은 써요. 다 여기 어원이. 지난 시간에 제가 놓쳤는데, 여절여차 하며 여타겸하라 하는 말도 그 여자를 빼고 나면 절차탕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절차탕마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친구 간에 인격을 서로 갈고 닦으면서 인격을 도야하는 길에는 절차탕마라는 말을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사자성어 중에 절차탕마. 인격을 도야한다라고 할 때, 뭐 인격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야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 요즘 인격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니까 도야라는 말이 뭔 말인지 잘 옛날에 썼는데 요즘 안 쓰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야가 뭐예요? 도야. 도자 야자가 이 질그릇 도자에다가 다스릴 치자가 아니고요. 두 점으로 도야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냥 우리말로 도야라, 인격을 도야한다라고 하는, 그냥 인격 도야라는 필요가 없으니까 좀 도야라는 말도 안 쓰지만, 그래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쓰는가 몰랐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인격은 역시 그냥 제대로 두면 인격이 다듬어지질 않아요. 말하자면 도야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질그릇을 빚는 거예요. 질그릇을 빚으려면 어떻게 돼요? 흙을 파다가 질을 파다가 그걸 손으로 다듬고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손을 많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야금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야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광석에서 거기서 철이면 철, 뭐 알루미늄을 말하자면 야금하여서 또 돌에서 금 같은 걸 끓여놓은 것을 야금이라고 하잖아요. 야금술. 그게 이제 야금인데, 그거는 용광로를 통해서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불순물은 제거되고 그 금속만 뽑아내는 것이 야금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원광석과 같은 것이 인간의 타고난 심성이에요. 인간은 야성적으로 그대로 크면 뭐 짐승이나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 교육을 통해서 야금하고 그리고 도자기를 빚듯이 그러한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절차탕마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절차탕마를 함으로 해서 비로소 인격이 하나의 옥을 그릇으로 만들거나 어떠한 금속을 그릇으로 만들거나 구슬로 만드는 보배로 만들듯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격이 그러한 것을 비유하는 그 글자를 써서 도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인격 도야. 그 절차통마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빠뜨렸지만 절차탕마 사자성어라고 있는데 그 사자성어는 말하자면 뿔 같은 거를 자르고 갈고 다듬는다는 얘기고 절차는 그 다음에 여절여차 할 때 그 다음에 여탁여마 탕마는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돌을 원석에서 깨내고 아주 그 안에 있는 대리석, 그 안에 있는 옥, 이것을 갈아서 만드는 어떤 기물과 보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탕마라는 말도 도야라고 하는 말하고 유사한 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자성어 이런 이 페이지도 역시 사자 오자성어인데, 이것도 한마디로 덮어 말하면 하는 그러한 것처럼 이러한 그 언어가 이 논어에서 나온 것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 좀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북쪽의 북두칠성이 그 속에 거기에 위치하고 있을 때, 거기소라고 하면 그곳에 위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곳에 위치하고 있거든 이중성이 모든 무리의 여러 별들이 함께 거기를 향해서 그것을 거기를 하나의 극으로 해서 돌아가는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무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지도자가 손수 실천함으로 해서 바른 길로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하는 일 없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별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정치를 해라, 이런. 그래서 그게 바로 위정이덕이다. 덕으로 서야지 무슨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덕, 도덕성의 그것이 감화가 되어서 백성들이 훌륭한 지도자구나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한 정치래야 진짜 정치다. 억지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큰 실수도 하고 잘못 얻어질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민들 말하자면 인기만을 영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왈 시삼백이 112페이지. 112페이지를 한마디로 덮어 말하면 이런 얘기. 폐라고 덮을 패자니까요.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그걸 덮어서 한 보따리로 말해보면 이런 얘기. 그럼 뭐를 112페이지 했냐면 시300. 시가 시경의 305편, 305편이, 편이 숫자가 305편입니다. 시경의 첫자가 첫째 뭔지 아세요, 혹시? 관관적이는 제하지주로다, 요조숙녀는 군자호기로다, 이런 나와요. 관관적이는 제하지주로다, 요조숙녀는 군자호기로다. 삼치행체를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자호기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관관적이는 뭐냐면 저 물가에 놀고 있는 새, 물새를 얘기하는 물새의 울음소리를 관관이라고 해요. 저귀새, 물새의 이름이 저귀인데 저귀새의 꾸룩꾸룩 하면서 노는 모습, 그건 암수가 사랑을 즐기면서 같이 논이는 모습 또는 살아가는 모습,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비유를 해서 뭐냐면 여기서 비유를 북두칠성에 비유하듯이 그 비유로서 시를 말한 거예요. 그게 시 300편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비유로서 말씀을 해서 이제 우리 현대시에서도 비유법을 쓰잖아요. 비유법을. 시경은
300편이 다 그 비유나 이런 걸 통해서 인격을 말씀을 한 거예요. 인격. 그 첫 편에 군자혹이라고 하는, 그래서 군자라는 말이 첫 편에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는 가끔 등장을 하지만 시경 첫머리에 군자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자가 시경을, 많은 시를 정리한 것이 이제 공자가 정리해 놓으신 게 시경인데, 그 시경에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나 뭐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지만, 문제는 그 첫 편에서 나온 것처럼 군자의 인격성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시경을 통해서 심성을 순화시키고 하려고 했던 그러한 것이. 시서, 역, 춘추는 공자가 직접 집필을 하신 거고, 그 나머지는 정리하신 거지. 그 시 300편, 이건 305편인데 그걸 그냥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5편은 그냥 생략한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이제 300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 300편이 한마디로 덮어 말하면 뭐냐? 요거는 이제 기억해둬야 되겠죠. 사무사다. 사유함에 생각에 사특하고 간사함이 없는, 아주 그게 바로 왜 여기다가 이 말을 넣었을까요? 정치도 마찬가지다. 인격도 마찬가지로 인간성이 바르고 사특하지 않아서 정치하는데도 시경은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걸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무사는 기억해 두세요. 생각에 사특하고 간사하고 사가 부정이거든요. 부정함이 없어야 된다. 사자가 아까 마음심자 나왔는데 요거는 밭전자에다가 마음심자 썼어요. 밭의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런 얘기, 지금 생각하는 마음, 생각사자는 지금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지금의 생각. 그러니까 구체적인 움직이는 마음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밭을 농사지어야 되니까 밭에 농사를 짓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생각사자다. 그러니까 바른 생각,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마음에 담아있는 모습,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사, 뜻지, 뭐 이렇게 다 다릅니다. 생각에 사특함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가 인격 완성에서도 부정함이 없는 그러한 덕치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뭐 이제 한 시간에 한 장 한 편. 뭐 진도가 중요합니까? 알아도 또 이제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읽고서 정리해.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오늘 공부한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걸 성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 제2부터 시작. 위정 제2야 자
여기 비어 거기서는 이중성이 공기나 자신이 삼백에 이러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